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전국 투어 하는 첫날입니다. 그 첫날 경북의 경주를 거쳐서 포항을 걷다가 이제 경산에 왔습니다. 경주 여기 앞에서 서명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고, 또 포항은 죽도시장에서 열심히 서명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지난 창당 이후 1년 반 동안, 창당 이전에 5월달이죠. 4월달부터 계룡산을 처음 모여서, 그때는 태극기 집회가 거의 다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와 거짓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반, 또 기대 반으로 계룡산에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여간 철교 태극기 행진을 하고, 그리고 평창에 이성복 남한공산당이 시려하는 그런 이성복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로에서 첫 태극기 집회를 시작으로 2018년 마지막 태극기 집회가 10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꽁꽁 감추고 태극기 집회를 감추다가 갑자기 100회가 넘어서니까 언론들이 이제 실기를 합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태극기 집회를 토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 많은 인원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집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또 대한애국당이 저 한 명밖에 없는 국회의 한석의 원내 정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투쟁하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갖추는 그런 한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이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올 2019년은 원래는 만들어가는 단계다. 진실과 정의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원내 투쟁을 통해서 만들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6월달쯤 되면 조금 늦어지든 모르겠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 총선 전에는 약 40~50석의 원내 교섭단체로 총선을 치를 거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셨잖아요. 야, 1인 정당으로서 참 대한애국당이 잘은 하는데, 집회도 잘하고 투쟁도 잘하고 잘은 하는데 과연 원내 교섭단체로 원내 장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반문연대라고 자꾸 나와서 또 시끄럽게 우리 애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잖아요. 문재인 반대하는데 분노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반대하는 반문, 문재인을 몰아내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주동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그게 김무성이다. 그 사람들하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대한애국당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반자유민주주의, 또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등 뒤에다가 칼을 꽂은 배신자 역적들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같이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고 자꾸 눈속임을 하면서 반문연대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반문연대를 뛰어넘어서 보수 대통합, 다음 21대 총선, 내년 4월에 총선에 압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탄핵 친척 혹은 김무성, 유성민, 홍준표, 김성태, 권선동 이러한 사람들이 정계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정계를 떠나면 우리는 언제라도 손을 잡고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 총선에 압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수 국민들을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슬쩍 나와가지고 2년 동안 두더지 새끼들 같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덜지들 같이 우르르 몰리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돼. 뭘 싸웁니까? 2년 동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나라가 다 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되고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거들난 상태에 그동안에 112석을 갖고 있었던 자유민주한국당은 뭘 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정치인 몇 사람이 이끌어가던 정치의 시대는 끝났다. 왜? 좌파들이 거짓 촛불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말한 촛불혁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한 촛불혁명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사회주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책도 바꾸고 노선도 바꾸고 체제도 바꾸고 북한하고 손잡고 연방제도 하고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5천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의병으로, 어떨 때는 학도병으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 선배들이 있고 선조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우리는 공기와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항상 우리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우리하고 같은 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는 군인들이 미국과 같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가지고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경제는 경제대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 무너지고 안보는 북한 핵에 그덕그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짓 촛불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광화문에 촛불 들고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해버렸잖아요.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파의 정치인은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몇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안 했으면 큰 난리가 났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원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수 우파의 정치인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으면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책무다. 그것이 뭐냐?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핵의 공포에 있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된 나라, 경제가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시대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될 의무고 책무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하나 드는 것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태극기 하나 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애국이 바로
가족을 살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태극기 들고 서울역으로 다 모여 주셔야 된다. 우리 경산에 있는 동지들이 제가 오늘 경주 포항을 거쳐서 오는데 거기도 말씀 다 드렸어요. 경주는 당원이 많습니다. 경주는 버스 두세 대 해가 올라와야 된다. 이제는 경산도 우리 당원들이 핵심 당원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버스 해가지고 경산도 늘려가지고 올라와서 손에 손잡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을 몰아내는 태극기 혁명밖에 없다. 그 혁명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래야지 21대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그 새로운 인물은 세 가지의 제가 전제 조건을 가졌어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어벙벙하게 또 뭐 사회주의가 어떠니 뭐 중도가 어떠니 진보가 어떠니 이따위 소리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확실한 이 체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같이 투쟁해야 될 때는 투쟁하나 고개 숙이고 있다가 웰빙 정당으로 가서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못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 투쟁력이 있는 뭐 대학 교수하고 판검사하고 그 사람들 투쟁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랬으니까 뭐 행정고시당하고 했으니까 잘 이끌어줄 거지. 제가 그냥 한마디 욕하면 개똥입니다. 이끌어주기는 고사하고요. 배신해버렸죠.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나라가 걱정돼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 우리 아들들 취직 못하고 자영업자 하다가 문 다 닫아야 되고 100만 자영업자가 작년에 폐업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60만 70만 사람 일자리 만들고 작년 한 해 9만 7천 만들었어. 9만 7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3, 4, 50대 일자리 다 날리고 60대 이상 알바 일자리, 단기 일자리 늘려가지고 겨우 그래 만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걸어왔던 여러분들이 1년 반 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십시오. 대한애국당이 얘기한 대로 다 맞았잖아요. 네, 맞아요. 대한애국당이 생각한 대로 다 맞았잖아요. 우리가 말 한 번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같이 아침 저녁으로 홍준표같이 오늘 얘기했다. 대선 전에 얘기하고 대선 끝나고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 다른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조은진이가 말 한 번이라도 바꾼 걸 보셨어요? 제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해를 받아도 제가 대응을 안 합니다. 아예. 다 거짓말이니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더 급한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1년 반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태극기를 처음 들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돌았냐고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돈 먹었는데 너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대통령께서 651일 제 옥중투쟁을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 줄 사람이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좌 모든 거 다 뒤졌는데 돈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33년 받았어요. 이것은 거짓이고 불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죽도시장, 그 다음에 경주는 맞죠. 갔더니 택시, 대표 기사 사장님들이 손 다 박수치고 엄지쳐가 뭐 물론 좌파 골수 좌파들은 뭐 고개 돌리는 몇몇 사람 말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대한애국당 너가 맞다는 거예요. 대한애국당 맞다.
어제는 우리 당의 획기적인 하나의 축을 만들었잖아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을 영등포에다가 열었어요. 이제는 연구원을 가진 정당, 그것도 재단법인 연구원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그 애국심 넘치는 교수분들,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분, 그분이 원장으로 들어오시고 많은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정당, 그 다음에 이 집권정당의 모습을,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지금 우리 당에 들어오는 분들도, 국회의원들도 조금은 좀 겁을 먹고 들어올 거예요. 야, 저 당은 말이야, 태극기 집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데 좋은 짓 하더라. 야, 5톤차 한 대 할 때는 25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5톤차 2대, 인자 2대 5톤차 나는 500만 원 들어가지고 저 수도 많은 수많은 태극기가 들고 현수막이 나오고 그것도 구호가 다 달라요. 요즘은 뭐 무시기는 반두대로, 대통령은 청와대로, 뭐 별의별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여성분이 그 큰 깃발을 들고 이 바람이 추고 영하 15도 20도 되는데도 그냥 다니잖아요. 그분들 돈 준다고 그래 하겠어요? 저 거제에서 새벽 5시에 준비가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1시 반에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360을 한 번도 안 빠지고 100회를, 이 100회는 정당사, 대한민국 정당사, 전 세계 정당사에 기록을 만들고 있다. 첫째는 보수 우파가 아스팔트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대한애국당이 천만인구제 석방본부가 아스팔트 보수우파 정당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들 스스로가 돈 내고 그분들 스스로가 천막 쳐가지고 서명운동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고 주려고 쫓아다니고 눈빛이라도 조금 괜찮다 싶으면 매달려가지고 서명 좀 해달라고 하고 입당원서 한 장 써주면은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는 그분들이 대한애국당 당원이에요. 누가 감히 대한애국당을 평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애국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국회의원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립적이고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이분들 스스로가 만드는 정당이 대한애국당이다. 70년 역사 현대사에 이런 정당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 역사의 신기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달 15,000명의 당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정당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있는 정당들 당보 만들든 안 만들든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는 당보 떨어졌다고 빗발치기래. 왜 당보 안 만드냐고. 내가 당보는 내가 돌릴 텐데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정당도 대한애국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멸시, 그 손가락질 주변에서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가 태극기 나왔습니까? 안 놓고, 그럴수록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이것이 거짓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당보 돌리고, 당보 하나라도 걸리면 그거 다 주워가지고 또 돌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박수 한번 쳐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죠? 국민들이 다 압니다. 대한애국당이 옳았다. 저 사람들이 만약에 태극기 들지 않고
갔으면 지금 어떻게 우리 대한애국당이 없이 태극기가 없었다. 어떻게 됐겠어요? 첫째, 좌파 독재들 마음대로 합니다. 저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둘째, 배신자 김무성,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이 정치 앞판에 가서 텔레비 잡고 그 단한 책상에 앉아가 또 폼 잡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체제고 김일성의 체제 싸움에서 한 번 졌어요. 한 번 져보니까 여러분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통진당 해산하고 정교조 무력화시키고 법외노조 만들고 민노총 무력화시키고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혼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보호해야지. 그분은 우리가 구출해야 된다. 651일째 한마디 말씀 안 하셨는데도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대한애국당을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죠? 이야, 저 사람들 용기를 보니까 이제 나도 미안해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얼굴을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최고다. 자식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때 엄마 아버지는 뭘 했냐고. 그때 대한민국을 살려주지 않고 그때 바꾸지 않고 만약에 이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연방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사회주의 통일을 된다면 그들은 지옥에 사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태극기를 들고 왜 싸워주지 않았냐고.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왜 지키지 못했냐고. 그때 총북, 친북, 주사파 세력들을 왜 몰아내지 못했냐고 한탄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발 서로 싸우지 마세요. 일어난 이념의 동지들인데,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태극기 하나 들고 모든 것을 던지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안 맞아도, 아이고, 마, 우리 동지인데, 그죠? 좀 생각이 틀려도, 아이고, 마, 우리 동지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동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동지예요, 동지. 우리 동지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이 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를 돌이켜봐도 그래요. 내가 그때 탈당 안 하고 자유한국당에 앉아있으면은 사람들이 내보고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야. 저 새끼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뭐 지 혼자 끝까지 지켜준다 하더만은 제가 10년간을요 우리 당직자들 회의를 하잖아요. 매달.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대통령, 그때 대통령 되기 전 대통령 되고, 지금 대통령 참 잘하시지만 언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아무도 없어도 조원진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그 옆에 있을 거다.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라고 10년 동안을 우리 당직자한테서 이야기를 했어. 그것도 매월. 그런데 대통령이 억울하게 그래 됐는데 그냥 그거 입 싹 닫고 난 몰라 고개 숙이고 좀 도망가 있다 오면은 다음에 사선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5선 가고 국회 말할 것도 안 들어 국회의원 다가 뒤지겠죠. 그렇게 못한다! 절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목숨을 걸고 살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 한번 걸면 어떠냐. 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는데 뭐 이렇게 겁이 납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 다 보니, 야, 대한애국당 보고 하는 거야. 정말
정말 용기 있다. 조지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은 대구 경북은 배신의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여러분들 이제는 태극기 들고 가면은 속으로 박수 다 친다고요. 이제는 경산 동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변화혁신 개혁 태극기 혁명의 선두에 서셔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겠다. 자신 있으시죠? 내일은 이제 다른 북부, 중부, 북부, 경북에 다니고 다음 달은 경남 투어를 하고요. 그 다음 달은 충청 투어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한 분 한 분의 그 내용들을 제가 매주 대통령께 편지를 쓰잖아요. 한 분 한 분의 그 피나는 노력, 그 가전 압박에도 견디면서 태극기를 놓지 않고 싸웠던 그분들한테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감사해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싸워도 당원들, 동지들끼리 싸워도 대통령 좀 구출해가지고 되게 모셔놓고 싸우세요. 그날은 여러분들 그날 진짜 자치 우수 안 먹어야 돼요. 그죠? 자신 있으시죠? 함께 하면 행복해지고 함께 가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확실하게 지키고 내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한테 2019년, 2018년, 2017년 우리는 그 시대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총칼은 안 들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싸우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